예, 4주차는 트러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러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단순보에 비해서 짧은 부재를 삼각형 형태로 집합을 해서 부재가 갖고 있는 내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구조물입니다. 부재는 인장과 압축을 받게 되고요. 이런 트러스 구조물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재 자체가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재와 부재가 만나는 절점에서 부재의 평형을 가지고 트러스 부재가 인장인지 압축인지를 판정합니다. 그래서 절점에서 힘의 평형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힘의 합성과 분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점에서의 수평 방향 힘의 평형, 수직 방향 힘의 평형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트러스 구조물의 부재력을 산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전법과 절단법이 있는데, 절전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런 절전법에 의해서 구해진 부재력의 방향에 따라서 부재가 인장인지 압축인지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트러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러스는 짧은 길이를 가진 부재를 삼각형 형태로 접합을 해서 장스팬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트러스에는 인장과 압축만이 작용해서 부재에 힘이 걸리지 않아서 부재의 응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트러스 구조물을 해석할 때 기본적으로 트러스가 삼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휨과 보호와는 다른 그런 어떤 거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삼각형의 부재의 축방향력만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축방향력의 크기를 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힘의 합성과 분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계셔야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면 같은 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힘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1번과 2번을 합한 힘은 3번하고 같다. 왜냐하면 시작과 끝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1번과 2번을 3번의 분력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의 합성을 한 이유는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같은 방향으로 1kN, 2kN 이렇게 두 개의 힘으로 표현된 이 힘을 1 플러스 2 해서 3kN이다. 이렇게 하나로 표현하면 더 간편하고, 또 힘에 의한 모멘트나 어떤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 여러 힘을 하나로 표현하면 굉장히 편리할 때가 많죠. 근데 이 힘은 동일 축선상에 있으면 쉽게 합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같은 방향 1kN, 2kN이면 합할 수 있고요. 만약에 힘의 크기가 다른 방향이다 그러면은 1과 2kN일 때 이쪽 방향으로 1k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Y축 선상도 마찬가지 합할 수 있습니다. 1과 2의 합은 3kN이다 이렇게 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동일 축선상에 있는 힘은 합성이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 번째 케이스처럼 2kN과 3kN이 이렇게 직각으로 있을 경우, 이런 경우를 하나의 힘으로 표현하기에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3kN만큼 옮겼다가 다시 윗방향으로 2kN만큼 옮기면 어떤 여기 있는 물체가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힘의 합은 지금 경사방향 힘 R이 되겠습니다. R이 되는데 이 힘의 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직각삼각형에서 A, B, C가 있을 때 이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길이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케이스에서 R의 제곱은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R은 루트 4 플러스 3, 13 이렇게 되겠죠. 루트 13.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더 난해한 경우는 지금 이 케이스죠. 네 번째 케이스. 우리가 X축선상의 힘을 첫 번째 케이스, Y축선상의 힘을 2번 케이스, 그 다음에 직각인 힘을 3번 케이스, 그 다음 직각이 아닌 두 힘의 합성이 4번 케이스라고 했을 때 이 4번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2kN이라는 힘이 X축이나 X축하고 동일한 3kN하고 동일한 X축선상에 있으면 합하기 쉽고, 아니면 Y축선상에 있는 힘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3번과 같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합할 수 있는데, 지금 40kN의 각으로 40도의 각으로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 2, 3번에 있는 내용을 갖고 4번을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만약에 이 2kN이라는 힘이 X방향하고 Y방향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방향 불력은 3kN이랑 합하면 되고, Y방향 불력은 3번 케이스와 같이 직각인 힘에 대해서 우리가 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합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분해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2kN의 XY 방향 불력은, 자, 우리가 삼각함수죠. 삼각함수가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직각삼각형에서 각도와 길이의 B에 대한 전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이라는 것은 직각삼각형에서 이 빗변의 길이하고 높이의 B를 준 거죠. 그래서 각도가 특정한 값일 때 이 빗변과 높이의 B가 정해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밑변이 3이고 높이가 4라고 하면 이 빗변은 5가 되겠지만 이때 특정한 각도가 존재하겠죠. 자,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이것도 다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긴 하지만 이때는 45도, 이때는 60도, 이렇게 각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각이 주어지면은 그 각에 따라서 빗변과 높이의 B, 빗변과 밑변의 B, 밑변과 높이 B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자, 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인 40도라고 하는 것은 빗변분의 2분의 높이, 높이가 Y방향 불력이죠. 그러면 Y방향 불력은 2 사인 40입니다. 2 사인 40이면
1.29가 되는 거죠. 1.29. 그 다음에 x방향 분력은 자 빗변 코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밑변이죠. 빗변이 2고 밑변이 x일 때 그러면 x는 2 코사인 40이 됩니다. 2 코사인 40이면 어떻게 됩니까? 값이 2 코사인 40 1.53이죠. 자, x가 1.53, y는 1.29. 그러면 이 문제가 3kN이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1.53, y가 1.29. 이런 문제로 바뀔 수 있죠. 그러면 x방향은 1.53과 3을 합하면 4.53. 그 다음에 y가 1.29면 3번과 같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루트 1.29의 제곱 플러스 1.53의 제곱 4.53 하면 값은 4.7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의 합성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동일 축선상 직각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직각이 XY 축선상에 있지 않는 이런 힘인 경우에 합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XY 축선상에 있지 않는 이 2kN이라는 힘을 XY 방향의 분력으로 나누어서 구하면 우리가 3번 문제와 같이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고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문제인데 자, 1번 문제는 힘의 합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0kN이라는 게 X방향의 분력과 Y방향의 분력 이렇게 이동하면은 어떻습니까? 10kN과 같은 힘이죠. 8kN은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면은 같은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10kN의 X방향 분력은 10 코사인 40이죠. Y방향 분력은 10 사인 40 8 코사인 25도 X방향 분력이죠. 8kN의 Y방향 분력은 8 사인 25. 자,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의 힘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 Y축 방향으로는 하나. 자,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Y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컬러를 보라색으로 하나, 두 개죠. 그러면 합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쪽 방향이고 15 플러스 10 코사인 40 마이너스 8 코사인 25 이게 되겠죠. 물론 합해보면 되겠지만은 그림자와 봐도 합이 플러스가 될 걸로 예상되고 Y축 방향으로는 8 사인 25 플러스 10 사인 4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8 사인 25 플러스 10 사인 40 하면은 9.81입니다. 9.81. 다음으로 15 플러스 10 코사인 40 마이너스 8
코사인 25 15.41이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힘의 합력은 루트 9.81의 제곱 플러스 15.41의 제곱 루트 9.81의 제곱 플러스 15.41의 제곱 18.2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각은 얼마입니까? 세타는. 자, 사인 세타로 우리가 구해보면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빗변이 18.27 분의 높이가 9.81이죠. y값이. 세타는 아크사인 18.27분의 9.81 아크사인 9.81 나누기 18.27 32.48도 그렇죠. 32.48도가 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두 힘과 평행을 이루는 A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힘을 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했듯이 자, 8 코사인 25, 8 사인 25 10 킬로뉴턴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색깔을 달리해서 자, 10 코사인 40 10 사인 40 10 사인 40 10 코사인 40 자, x는 8 코사인 25 8 사인 25 그럼 x축은 어떻게 됩니까? x는 이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8 코사인 25 플러스 10 코사인 40 둘 다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왼쪽 방향으로 향하고 8 코사인 25 플러스 10 코사인 40 14.91입니다. 14.91 Y방향으로는 자 윗방향으로 8 사인 25 마이너스 10 사인 40 3.04인데 아랫방향입니다. 그러면 합의 크기는 루트 14.91 제곱 플러스 3.04의 제곱 15.22 자, 그러면 세타를 구해야 되겠죠. 세타는 사인으로 할까요? 빗변분의 높이 사인 세타는 15.22분의 y방향이 3.04 세타는 아크사인 15.22분의 3.04 아크사인 3.04 나누기 15.22 11.52도 그러면 이 각도 11.52 크기는 15.22kN 이런 힘이 평행을 이루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트러스의 문제인데
10kN의 하중을 받고 있는 이런 트러스 구조물이니까 부재가 여기도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트러스 부재고 여기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둘 다 롤러는 아니고 힌지죠. 힌지를 지금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핀입니다. 핀 접합되어 있고 힌지죠. 지점 조건은 이런 케이스에서 자, 힘의 평형을 구하는 문제죠. 그와 같은 하중을 받을 때 트러스 AB와 AC 작용하는 힘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트러스라는 게 인자압축 역만 잘 이제 발생하고 그 다음에 트러스를 해석하는 방법은 절점에서 부재와 부재가 만난 절점에서 X방향 힘의 합과 Y방향 힘의 합이 제로다. 평형이 존재한다는 조건에서 우리가 이 축력, 축방향력을 구하죠. AC 부재와 AB 부재 미수 두 개니까 식 두 개 필요하죠. 그래서 그 식은 X방향 힘의 평형, Y방향 힘의 평형에서 구하게 됩니다. 10kN이 작용하면 자 지금 AB는 X방향 불력이고 AC는 어떻습니까? AC는 XY 방향 불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10kN이 내려가면 AC 부재는 위로 향하는 힘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AC의 수직 불력이 10kN과 평형을 이루죠. AC가 위로 향하면 AB는 어느 방향입니까? 왼쪽이겠죠. AC의 수평 불력이 AB하고 평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첫 번째 X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이 0이다. 시그마 fx는 0이다. X방향 불력 AB 마이너스 AB죠. 플러스 AC의 X방향 불력은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인데 각도가 40. 코사인 40은 0. AB는 AC 코사인 40. 두 번째, Y방향 힘의 합도 0이다. AC의 사인 40, 마이너스 10은 0. AC는 사인 40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0 나누기 사인 40 15.56이죠. 15.56 kN 15.56이면 AB는 15.56 코사인 40 15.56 곱하기 코사인 40 11.92 kN 이게 되겠죠. 자, AC가 15.56 그 다음에 AB는 11.92 그러면 인자압축 할 때 우리가 자 지금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AC가 절점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죠. 반대쪽에는 평형을 이루는 반대 방향이 되겠고 AB는 이쪽 방향이죠. 자, 이 힘들은 어떤 힘들입니까? 부재에서 발생하는 이 힘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부재가 발휘하는 힘이죠. 실제로 그러나 부재가 받는 힘은 이 힘과 반대 방향의 힘을 받습니다. 실제로 받는 힘, 실제로 받는 힘. 그래서 AB는 인장, AC는 압축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평면 트러스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트러스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해봤지만은 자, 10kN이 작용하고 있을 때 반력 우리가 단순보할 때 했죠. 대칭이기 때문에 5kN.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AC, AD, CD, DE 부재죠. 나머지는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첫 번째 A점에서 지금 AD 부재가 있고 A점에서 5kN 적용하죠. 반력이 5kN. 그냥 오라고 쓰겠습니다. A점에 대해서 자, 수직으로 AD가 있죠. AD가 있고 AC가 있는데 자, X방향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AC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인정이 돼야 되겠죠. 값이 존재하면 다른 부지가 없기 때문에 AC 자체는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C는 0이 됩니다. 자, 두 번째 AD는 어떻습니까? 수직 방향의 평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래로 향해야 되겠죠. 아래로 향하고 크기는 5. 그런데 자, 이렇게 되니까 5고 어떻습니까? 인정체는 보이지만 받는 힘은 마이너스죠. 두 번째 D점입니다. D점에서 밑에서부터 5kN AD 부재가 오죠. 그 다음에 DE 부재, 그 다음에 CD 부재죠. 자, 그러면 AD 5kN 위로 올라가면 CD는 오른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CD가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DE는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수직 방향 힘의 평행은 0에서 지금 이 각도가 주어지지 않았죠. 자, 크기를 보시면 4, 높이는 3, 여기는 5죠. 이 각도.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5분의 3이죠.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5분의 4, 0.6과 0.8이 됩니다. 그러면 수직 방향 힘의 평형은 0이다 해서 CD 사인 세타 마이너스 5는 0, 아래를 플러스 할 때 CD는 사인 세타분의 5, 사인 세타 얼마입니까? 0.6분의 5 해서 CD가 5 나누기 0.6 되겠죠. 8.33. 수직 수평 방향 힘의 평형은 0이다. 그래서 CD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D는 0. D는 CD 코사인 세타 8.33 곱하기 코사인 세타 0.8이죠. 0.8 6.66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D가 6.66 방향은 어떻습니까? 방향은 D가 이렇게, 그 다음에 CD가 이렇게, 그러면 대칭이 될 거고 CD의 크기는 8.33이죠. 8.33. 자, D는 인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압축, 그 다음에 CD는 압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장.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C는 어떻게 됩니까? C는 이렇게 되겠죠. 이 E점에서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크기는 얼마입니까? 10이죠.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각각의 부재력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내용이 좀 어렵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트러스 문제의 해석이 구역하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힘의 합성과 분해를 하면서 우선 삼각형,
삼각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구조물의 해석에 비해서 절점의 힘의 합성과 분해를 통해서 평행역을 가지고 부재를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부재가 받는 힘이 인자인지 압축인지도 다소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트러스가 우리가 구조 해석을 할 때 넘어야 될 아주 큰 고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퀴즈 문제는 앞에서 다루었던 문제에다가 지금 C 절점에 15kN의 하중을 추가로 가했을 때, 이런 경우에 각각의 부재에 걸리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문제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